안녕하세요. 딸내미가 알려드림 채널입니다. 유용한 정보와 쉬운 방법을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대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많이 알려진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한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자 많은 홍보를 했던 복지 서비스가 바로 이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 인원 수당 현금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4인 가구는 160만 원이며 3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긴급생계지원금 혜택, 긴급생계지원금의 조건,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정을 돕기 위해 만든 복지 정책이며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제도는 아래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위급 상황에 처한 가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위급 상황은 아래와 같이 총 9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급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표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위급 상황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글씨를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면 맨 위에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긴급을 요하는 위급 상황으로 해당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또 화재나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도 해당되고 기타 등등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조건은 먼저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전 국민들 중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하고 기준 중위소득 75%는 기준 중위소득 100% 값의 75%를 곱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소득이 75%로 계산된 소득 기준입니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75%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1인 가구인지 혹은 4인 가구인지에 대해서 소득 기준이 잡힙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 원수에 맞춰 소득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중위소득 75%에 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생계지원금의 조건 중에서도 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한번 그 재산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는 2억 4천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천만 원 여원으로 이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 금융재산은 6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급생계지원금의 조건을 만족시킨 분들이라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계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긴급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로 4인 기준 162만 원가량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꽤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 지원비도 2회 이내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주거 비용으로도 월 66만 2,500원이 지원됩니다. 위의 표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긴급생계금 지원 금액을 항목별로 잘 나눠 놓았으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최대 횟수가 2회에서 12회로 차등이 있으니 한번 이를 유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초,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및 수업료, 입학금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동절기 연료비도 월 11만 원으로 6회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동절기 연료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동절기 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업데이트가 되니 나중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긴급생계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긴급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선 지원 후 처리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지원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나중에 처리가 되는 원칙이 있는데요.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할 경우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지원을 하고 지급 1일 이내 등 추가 2일 이내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72시간 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생계비 지원금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빨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빠른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신청 방법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은 시군, 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을 통할 경우를 살펴보면 긴급 지원 대상자, 즉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의 긴급 지원 처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이 연계되는데 신청을 하고 긴급 지원 대상자의 상담 내역을 확인한 후에 1일 이내에 현장 확인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다 빠른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긴급지원금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다가 읽게 된 댓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온라인 카페 글에 긴급 생계 지원금에 대해 문의하는 글을 보았고 그 글에 실제 경험한 분들의 후기들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인데 신청 가능하냐는 질문글에 대한 답변으로 일을 안 하고 계셔도 신청 가능하다는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하면 잘 상담해 주시고 챙겨주실 것이라는 후기도 있었네요. 또한 본인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셔